푼 데까지만 채점하고 소재 상징적 의미 먼저 같이 볼게. 푼 데까지만 일단 채점해둬봐. 답은 체크해두지 말고 틀린 거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맞는 답인지 확인하는 걸로. 다 채워봤어요? 그거? 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자, 본인이 써본 거랑 쌤이랑 같이 하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적어봐. 자, 일단은 1위 때는 딱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야? 이 희곡에서만 봤을 때는 거짓된 존재? 가공의 존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공의 존재야. 가공. 거짓된 존재. 그 다음에 이 1위 때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시대적 배경과 입각해서 봤을 때는 공포 정치의 수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 여기다가 시대적 배경에 입각해 본다면 요렇게까지 볼 수 있다. 공포 정치 수단, 거짓, 요게 핵심이죠. 희곡에서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거짓된 존재.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봤을 때는 공포의 정치 수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흰 구름은 뭐였어? 1위 때의 실체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였잖아. 그럼 흰 구름을 통해서 1위 때가 거짓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흰 구름이 진실이지. 요게 진실이고요. 그리고 1위 때라는 게 거짓된 존재라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1위 때의 실체, 즉 1위 때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막로에서 1위 때야 이렇게 소리치고 양총을 북을 막 둥둥둥둥 울려. 이러면 어때? 뭐가 유발돼? 공포심이 유발되잖아. 그리고 불안도 유발되지? 그러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는데? 무슨 통제? 민중의 통제로 이어지네. 그러면은
불안감, 공포감, 조성, 불안감과 공포감을 만들어내서 민중을 통제하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냐면 권력의 수단이야.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 불안감, 공포감 조성을 해서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딸기는 어땠어? 무슨 책이었어? 야, 내가 이리 때가 사실이라고 말해줘 제발. 그러면 나랑 같이 딸기 따러 가자 이러면서 파수꾼 달을 회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딸기를 회유책이라고 정리를 해줄게. 딸기는 회유책이야.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진실이야? 아니면은 진실의 은폐를 통한 이득인 거야? 그쵸. 그럼 그것까지 같이 회유책하고 괄호치고 진실의 은폐하여, 은폐는 숨기는 거, 진실을 은폐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럼 딸기는 긍정적인 소재는 당연히 아니겠지. 왜? 진실을 은폐하고 또 다른 말 하나 더 써줘.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공정한 대가라고 쌤이 써줬어? 아니면은 부정한 대가라고 써줬어? 공정하지 않은 이익이다 해서 공정하지 않은, 즉 부정한 대가야. 부정한 대가, 공정하지 않은 대가. 그러면 팻말은 뭐였어? 이리떼에 대한 팻말이었잖아. 그 팻말 아래에 딸기가 가득했던 거 아니야? 그럼 요 팻말이 상징하는 의미를 뭘까? 일단 표면상으로 봤을 때 팻말도 마찬가지로 이리떼처럼 거짓 혹은 거짓말 이겠지? 근데 그 아래에 딸기가 있어. 자, 명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리떼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명분을 내세운 거야, 팻말을 통해서. 그 명분 뒤에 숨겨진 뭐야? 부정한 실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실리를 독차지하려는 수단으로까지 볼 수 있지 않아? 왜? 마을 사람들은 이 팻말을 보고 무서워서 안 올 거 아니야. 이리떼 출몰 지역 막 이러면. 근데 촌장은 알고 있잖아. 이 팻말 아래 딸기가 가득하다라는 걸. 그러면 혼자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건 명분 뒤에 실리를 추구하려는, 요거를 이렇게 정리할게. 명분 뒤에 실리를, 그러니까 이득을, 같은 말이야, 독차지하려는 수단. 명분은 뭔데? 아, 이릴 때가 있어 라는 명분 뒤에 혼자 이득을 독차지하려고 이 팻말을 내세운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요거까지 써줄게. 명분. 이릴 때가 있다. 이릴 때가 있으니까 조심. 이릴 때가 있으니 조심해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뒤에 실리를 혼자 독차지하려는 요 모습은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음. 이를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요렇게 정리하면 소재 정리까지 완료되겠네. 그 다음에 쌤이 그 아래에다가 요거 정리가 다 됐으면 제목의 의미 생각해보기라고 정리해놨는데 제목의 의미 생각해봤니?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일단 제목은 파수꾼이야. 그러면 파수꾼을 보자. 파수꾼을 보면은 이름이 아니라 파수꾼 가, 나, 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 생각을 해봐. 이름을 지어줘도 되잖아. 진선이, 뭐 효정이, 지우, 파수꾼 진선, 파수꾼 효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가나다로 제시를 했을까? 파수꾼, 제목,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을 가, 나, 다로 제시한 이유를 생각해보라 라고 한 거는 어때? 인물을 이름을 특정 지어서 불러주면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통? 잘 안 해. 근데 이런 식으로 파수꾼 가, 나, 다 해서 특정 짓지 않으면은 그 우매한 민중 혹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혹은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해줄게 깔끔하게. 인물의 이름을 특정 짓지 않음으로써 인물의 이름을 특정 짓지 않고 파수꾼 가, 나, 다로 표현함으로써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도 파수꾼 가, 나, 다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나도 우매한 민중이 아니었을까? 나도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요렇게 독자가 성찰을 하게 만든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독자의 성찰로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독자의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파수꾼의 소재 그리고 상징적 의미, 제목의 의미, 그리고 내용까지 완전 꼼꼼하게 봐준 거거든. 그래서 요 제목의 의미 파수꾼 가나다 보기로 제시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면서 보기 제시 어떤 거에 근거해서? 독자 맥락에 근거해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봐. 아래에다가
정리가 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그 OX도 풀어왔니, 혹시? OX 문항 있을 텐데. OX 문항이 없나요? 파수꾼은? 잠깐만. 파수꾼은 쌤이 안 넣어놨고 방문객에 OX를 넣어놨을 텐데 방문객 한번 OX 펴볼래? 풀어왔어? 안 풀었어? 진선이는? 안 풀었어? 지금 풀어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 같이 답 맞춰볼게.
1분만 있다가 같이 풀어볼게. 풀어봤어요? 우선 1번은 시적 화자는 자신이 보러 가는? 여기를 찍 X 쳐줄래? 자신이 보러 가는 거야? 아니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 방문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신을 만나러 오는, 타인을 만난다는 건 타인이 나를 방문한다 라는 시선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 그럼 자신이 보러 가는 사람 여기를 지워주세요. 1번. 쭉 지우고 내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될 타인을 타인이 방문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만나게 될 사람을 타인이 방문한다 라고 표현. 즉 자신을 만나러 와주는 고맙고 어마무시한 일이야. 이렇게 보고 있지?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자신이 보러 가는 게 아니라요. 화자를 만나러 오는, 즉 방문하는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X.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앞에 자신이 보러 가는 이 X야.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막 헷갈리게 꼬아낼 수 있기 때문에 끊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끊어볼래? 감각적 이미지가 뭐지? 시를 읽을 때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오감을 통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씁쓸한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어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씁쓸한 뭐 맛이 나는데 이래. 어때? 미각이 떠오르지 않아? 머릿속에 씁쓸한 맛 이러면서 떠오르는 게 미각.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때? 손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촉각으로 느껴지니까 촉각이야. 아니면 파란 바람 이래. 파랗대. 어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떠오르지. 시각. 또 뭐가 있을까? 시각, 촉각, 미각, 청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런 거. 그다음 또 달콤한 매화 향기 이러면은 달콤한 향기 후각적 심상이라고 해. 그래서 이미지랑 같은 말은 심상이요. 이미지랑 같은 말이 심상이고 그 감각적 이미지란 것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될 수가 있다.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적, 심상. 요런 것 적, 심상, 요런 것 적, 이미지 이렇게 선지로 제시가 될 거야. 미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뭉뚱그려서 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방문객에서 나타난 심상을 찾아볼래? 감각적 이미지.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대. 촉각적 심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서진대. 어때? 마음이 부서질 수가 없는데 와르르 부서진대. 눈으로 보이지 않니? 뭐가 됐던 간에 시각,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네. 더듬어 본데 촉각,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네. 그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의 내면을 이걸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나?
화자의 내면이 뭔데? 아, 방문하는 사람의 타인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의 속성을 나도 바람처럼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환대의 마음을 가지자는 내면을 다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겠죠? 화자의 내면은 바로 바람과 같은 마음, 즉 타인을 위로할 수 있고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어떤 자세? 박대 반대. 타인을 환대하는 자세. 요것들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 그러면 맞는 선지겠네. 요거 다 정리해 주세요. 선지로 막 다 나올 수 있어. 바람과 같은 마음이 뭔데?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 타인을 환대하는 자세, 즉 화자가 지향하는 자세까지. 그쵸?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바람을 의인화한 거 맞아요? 맞아요. 의인화 써줬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 아니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서의 바람은 긍정적인 바람이었어. 그래서 긍정적인이라고 써주고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적어놓으면 베스트. 근데 우리 저번에 문제 풀었잖아. 바람이 무조건 긍정 이랬었어? 부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세요라는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선지 반복적인 요소 등장시킨 거 뭔지 찾아볼래? 마음. 그 다음에 때문이다. 또 부서지기, 반복. 반복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 반복되는 시어, 반복되는 시구,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이거 쌤이 뭐라 했어? 왜 반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 형성하려고. 그럼 맞겠네. 그럼 반복적인 요소만 체크해보자. 부서지기, 반복. 때문이다도 반복됐고. 마음, 얘도 반복됐네. 반복되는 요소들. 효과는 운율감. 그리고 의미 강조까지. 그 다음에 5번. 서사적 구성이 돋보이면 인물 간의 갈등이 어딨어? 그치? X. 서사적 X. 근데 우리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일단 인물 간의 갈등의 X 천화.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야. 근데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수라에 요거는 서정시잖아. 그치? 서정갈래다? 서정갈래는 뭔데요, 쌤? 우리 시를 보통 서정갈래라고 해. 서정갈래인데 수라의 특징으로 요런 게 나왔었다. 서사적 요런 말이 나왔어. 쌤, 요거 갈래는 서정갈래인데 어떻게 서사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봐봐. 갈래라는 건 서정갈래인지 서사갈래인지 극갈래인지 교술갈래인지 요 말인 거고 무슨 적이라는 말은 뭐야?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분류 기준인 거고 분류 갈래, 분류 기준인 거고 무슨 적이란 말은 뭐야? 특성, 특징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라는 왜 서사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서사라는 거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야. 수라에서는 뭐였어? 새끼 거미, 큰 거미, 아주 작은 거미 이렇게 대상들이 여러 개 나오고, 그치? 그거를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갈래는 분류 기준으로 시여서 서정 갈래로 들어가지만 서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 그치만 뒤에 봐. 시는 서정 갈래야.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대상들이 등장하거나 시간의 흐름이 등장하면 서정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으로 작품이 진행되는 거는 무슨 갈래야? 서사 갈래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버려.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라는 것은 아래에다가 서사 갈래의 특징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요거는 서사 갈래의 특징 요렇게. 그래서 X 쌤이 번호를 달면서 7, 8번을 빼먹었네. 그치? 너는 그래서 몇 번까지 풀었어? 딱 10까지 풀었어? 20번까지 쭉 다 풀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우리 이제 문법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10번까지만 끊어서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쭉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볼게. 이게 누적 반복 복습이 계속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사람 간의 만남이란 상처받기 쉬운 개인 간의 만남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드러나? 사람이 이렇게 마주한다라는 거는 상처받기 쉬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기도 해. 인식 드러나지 않아? 부서지기도 했을 이라는 점에서 상처받기 쉬운 만남이다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만날 수도 있지만 개인 간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랑 같이 보면은 더 이 시인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다 줄 쳐놓게. 사람 간의 만남이란 상처받기 쉬운 만남이기도 하다. 밑줄 쳐놓고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요걸 달아놓자. 여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상처받기 쉬워. 그런 개인 간의 만남일 수도 있어. 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 요거는 쌤 근데 개인 간의 만남이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 요거는 일단은 방문객에서 사람들이 온다 이러진 않잖아. 방문객이 나를 방문한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방문객만 보고도 개인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괜찮지? 그리고 여기다가 쌤 근데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플러스 정현종의 섬이랑 같이 보면 되거든. 정현종 시인의 섬. 요거 시 문제 풀면서 안 나와 있었니? 지금 쌤이 찾아서 적어줄게. 섬. 딱 시가 진짜 짧아. 2줄짜리야. 시가 2줄이야, 얘들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진짜야. 일부가 아니라 그냥 딱 시가 이래.
요거 일단 적어놔 볼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요거 연계 지문으로 계속 나오더라고. 보기 제시해서. 이거 보기 제시로 같이 나오거든?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면서 보기 제시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섬은 사람들과 연결을 해주는 요소이기도 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 이렇게 섬이 있어. 섬은 뭐야? 외딴 섬 이런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땅이잖아. 그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막 섞여서 살아가다가도 가끔은 어때?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 그치? 너무 어지러운 세상, 너무 정신없는 세상, 혼자 숨고 싶을 때도 있어. 그치만 어때? 또 혼자 있다 보면 어때? 사람들의 품이 그립기도 해. 타인을 만나러 나가게도 해줘. 이런 역할을 섬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힘들면 혼자만의 오로지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해. 그런 이중적 속성이 있고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자 혼자만의 휴식의 공간을 주는 공간이네, 섬은. 그러면 개인 간의 만남이기도 하다. 라는 선지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의 시적 세계는 어때? 사람들 간의 만남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이 섬이라는 시랑 같이 보면은 방문객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이 시인의 시 세계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줄 거는 섬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타인과 연결시켜줘.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게 해.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연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는 거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섬을 거쳐서 사람들 사이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연결의 매개체로 볼 수 있겠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요.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 되게 고독한 것 같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라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게 한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근데 또 살다 보면은 너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 즉 아늑한 나의 공간을 제시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연결의 매개체이자 혼자만의 공간. 아늑함과 뭐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면은 뭐 성찰을 할 수도 있고 혼자만의 공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돼. 아늑함, 성찰 등 복잡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혼자만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섬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정영종 시인의 시세계는 개인 간의 만남도 중요하고 타인 간의 만남, 사람들 간의 만남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는
맞는 선지죠. 좀 얘기가 길어졌어. 자, 그 다음에 한 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구절을 의도적으로 다음 행으로 내리는, 여기 밑줄 쫙 쳐볼래? 의도적으로 다음 행으로 내리는 행간 걸침 기법 동그라미 치고, 같은 말 뭐 있었어? 의도적 무슨 가리? 행가리. 의도적으로 우리 행을 갈았다라고 했어. 그거 어디 썼는데? 뭐뭐 했을? 빨리 찾아서 표시해놔. 뭐뭐 했을? 마음. 이렇게 엔터 잘못 친 것처럼 내린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 행간 걸침이라고도 하고, 왜?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있어. 했을. 원래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를 마음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행간에 한 행과 한 행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라고 해서 의도적 행갈이라는 말도 쓴다. 근데 행간 걸침이라는 거랑 의도적 행갈이를 하는 거는 왜 그런 건데? 무슨 조절? 호흡 조절. 호흡을 한번 조절하게 해. 호흡 조절을 통한 독자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지. 호흡 조절. 요거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그 다음 가까운 대상으로부터 먼 대상으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데, 가까운 대상을 보다가 저기 먼 대상을 보나? 즉 가까운 대상은 근경이라고 하죠. 우리 근시, 난시, 막 원시 이러잖아.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으려면 뭐 예시를 들면은 저 멀리 푸른 흰 구름이 아득하더니 어느새 내 발밑까지 깔렸구나. 어때 이거는? 원경에서 근경이지. 이런 이동은 없어. 그래서 X. 그 아래 해설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가까운 대상에다 붙으니까 근경에서 원경의 시선 이동은, 즉 근경 원경의 시선 이동 자체가 없다 라고 써주세요. 방문기획에서는 어떤 대상을 가까이서 보다가 멀리 보는 그런 기법은 사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 그 12번까지 볼게요. 왜냐면 7, 8번이 빠졌으니까. 11번 사람과의 만남이 의미, 요걸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성찰은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하는 거지, 사람과의 만남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성찰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맞는 선지. 이 시의 핵심 주제잖아. 요거는 사람과의 만남의 의미를 성찰하는 태도, 즉 어떤 태도?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하다라는 인식적 태도, 인식적이란 말도 했었어. 그 다음에 직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고 있다라는데, 직유법 찾아볼래? 직유법? 직유법 없어요. 요 시에서는 뭐랑 뭐 사용됐어? 의인법이랑 은유법이를 썼어. 첫 번째 의인법은 어디 나오는데? 오케이. 바람을 위로자로 형상화했다는 점. 바람을 위로자로 표현. 두 번째, 은유법은 어디 나오는데?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그 갈피라고 하잖아. 갈피인데 그 갈피라고 콕 집어서 그 갈피 했던 이유가 뭐겠어? 그 갈피가 나타내는 대상이 뭔데?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갈피인 거잖아? 그럼 원관념은 뭡니까? 뭐뭐뭐뭐 했을,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요거 자체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원관념.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바로 갈피가 되겠지? 갈피는 뭔데? 틈이라 했어. 벌어진 틈. 요게 보조관념이 되겠네. 지금 갈피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요거잖아.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라서 갈피, 그 틈이 벌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용된 건 총 두 가지, 의인법과 은유법이겠지? 자, 비유법 안에 있는 거야, 이거 얘들아. 비유법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는 거야. 비유법은 정말 엄청 많아,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의인법, 은유법, 직유법 등등등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직유는 쌤 그럼 은유랑 뭐가 다른데요? 은유법은 사과, 진선이는 사과다. 진선이는 사과처럼 이렇게 피부가 맨질맨질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진선이는 사과다. 이렇게 비유한 거다. 근데 사과 같은 진선이 이러면 어때? 뭐뭐 같은 이렇게 직접적인 표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직유법은 뭔데까지 정리해줘야 돼? 직유법이란 뭐뭐 같이 또 뭐가 있을까? 뭐뭐처럼 뭐뭐인 듯 아니면 또 뭐뭐인 양? 뭐뭐인 양 요런 표지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방문객에서는 그런 게 사용되지 않았죠. 갈피 같은 마음 이랬으면 직유법이겠지만 직유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꼼꼼히 봤다, 그치? 그래서 우리 13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래서 여기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얘들아 있으면은 좀 체크 좀 해놔. 접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지, 얘들아? 쉬어야 될까? 쉬고 싶어? 5분만 쉴까? 알았어.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문법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렇게 세 가지 높임 표현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 12분, 13분 그때 다시 스타트 할게. 오늘 받은 교재 꺼내주면 돼.
자, 오늘 받은 교재를 꺼내보세요. 교무실에 자료를 두고 와서 높임 표현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있을래? 빠르게 가져올게. 자, 펴볼래? 높임 표현. 이거 세세하게 교재 보기 전에 좀 큰 틀로 봐보자. 자, 높임 표현이 있어. 근데 높임 표현은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주체 높임이다. 그리고 이거 메모할 공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큰 틀에다가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쌤 판서 보면서 이해한 다음에 교재를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체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 객체도 있지. 객체 높임이야. 자, 근데 주체, 객체 말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람 말고 듣는 사람이 있지. 청자. 청자를 높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을 높인다라고 해서 우리 상대 높임도 있어. 3번째는 상대 높임이야. 요렇게 총 3가지를 볼 건데 자, 그 중에서도 주체 높임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높임 표현은 이라고 정리를 해놨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 쌤, 높임 표현인데 왜 낮춰요?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주체 높임 달아주고 2번 객체 높임 그 다음에 3번 상대 높임이 있다. 이렇게 교재에 필기를 해줄게. 1번, 2번, 3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별표 주체 높임 먼저 볼 건데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주체를 높이는 거야.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밑줄 쫙. 나보다요 나이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적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높으면은 과장님 이렇게 높이잖아. 이런 사람을 높이는 거야. 주체 높임 그 아래 주체라고 되어 있거든. 거기도 한번 봐볼래? 주체란 스스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스스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어. 동작 동그라미 치고 상태 동그라미 쳐볼게. 요런 예문이 있고 요렇게 예문이 2가지가 있다. 쌤이 그 아래 예문 써놨는데 이거는 높임법을 나타내려는 예문이 아니야. 주체가 뭔가를 구분하라 라는 예문인데 여기서 자 합격한 거는 뭐야? 서술어다? 서술어. 그러면은 진선이가 요거는 뭔데? 합격한 주체잖아. 그러니까 주어야. 오, 근데 이 주어가 합격한 거야. 주어이자 문장의 주체가 되네. 주체 거기 쌤이 정리해놨잖아. 주체란 서술어의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주어이자 주체가 되고 얘는 서술어 자리에 왔는데 서술어야. 서술을 해주잖아.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서술을 해준다라고 해서 서술어인데 그 중에서도 품사가 뭐니? 합격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정리할게. 그래서 거기도 써놨을 거야. 합격했다 동사, 주체, 진선이. 좀 다른 예문을 가져와 봤어. 판서로는. 교재에는 다른 걸로 적혀 있고. 자, 유채꽃이 여기가 주어잖아. 그리고 예쁘다가 서술어야. 근데 서술어가 꼭 동작을 나타내야만 해? 동사? 아니야. 상태를 나타내도 된다? 서술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어. 쌤, 형용사랑 동사가 뭔 차이인데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유채꽃은 예쁘다는 상태의 주체이겠네. 예쁜 게 누군데? 유채꽃이잖아. 주체. 그래서 이 주체들을 우리가 높여볼 거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 개념 2로 내려가 볼게. 주체 높임. 주체를 높이는 방법. 요거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볼 거야.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 선생님께서 진지를 이런 문장이 있어. 아래 하나만 추가해서 써볼래? 예문으로 확인하기 아래.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잡수신다 괄호치고 드신다. 요것도 같이 써놓을게. 예문 썼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높이는 것 요소들을 다 찾아볼까? 우리 보통 선생 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 선생. 근데 어때? 님을 붙여주면서 선생을 높여주잖아. 여기 님 동그라미 쳐볼까? 사실 사장, 야, 저 사람이 그 가게 사장이야 이래도 문제는 없어. 근데 보통 사장, 저 언제 출근해요? 이러진 않잖아. 님이라는 애를 붙여. 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해 둘게. 아, 님을 붙이는데 얘는 접사다. 그 중에서도 꼬리 끝쪽에 오는 접사니까 부사가 아니라 접미사. 일단 적어놔. 접미사가 뭔지 설명할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선생님이 라고 안 하고 깨서라고 하네. 깨서 요것도 따로 빼놓을게. 그러면 요 깨서는 우리 이름이 뭐냐면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뭔데요?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는 주어격, 목적격 조사 이런 거 있잖아. 주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런 것처럼 문장에서 주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조사야. 선생님이 드시는 거니까 선생님이 주어잖아. 주어의 뒤에 붙어있는 애니까 주격 조사인 거야. 깨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 문장의 주어구나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진지? 요것도 체크할 수 있겠다. 진지는 밥을 높이는 표현 아니야? 그러면 진지 얘 특수어휘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잡수신다. 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일단은 잡수신다에서 요거 봐봐.
잡수시다. 이 니은 현재형을 나타내는 거잖아. 지금 잡수신다고. 현재형을 뺀 기본형으로 생각을 해볼게. 잡수시다. 시를 빼서 잡수다. 요렇게. 요거는 먹다를 높여서 표현한 거다. 먹다를 높여서 표현해서 잡수다인데, 그러면 쌤 여기 선어말어미 으시가 붙어서 잡수시다가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근데 보통은 이 선어말어미 으시가 붙으면은 봐봐. 으시가 붙어서 실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잡수시다는 이 의시를 굳이 분석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의시가 같이 쓰여서 하나의 높임 표현으로 굳어졌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아. 요거를 쌤이 어디다 정리해놨냐면 뒷장에 개념 플러스 한번 봐볼래? 특수 어휘인지 아니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가 붙어서 높여진 건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봐봐.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이런 것들 다 뭐를 높인 거야? 계시다는 뭘 높인 표현? 있다를 높인 거고 그 다음에 잡수시다는 먹다를 높인 거고 자다, 주무시다로 높여서 표현했고 아프다를 편찮다라고 표현하고 죽다를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해. 근데 요거를 선어말어미 높임의 선어말어미라고 하거든. 의시 얘가 붙어서 형성된 건지 아니면 이 자체로 특수어휘를 보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쌤이 파란색으로 적어놨지?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실현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특수어휘를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아. 요건 학교쌤이 수업시간에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듣고 있다가 뭐로 보시는지 필기를 해서 쌤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분석을 하셔. 그냥 잡수다에 의시가 붙어서 따로 얘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잡수시다가 된 게 아니라 굳이 분석하지 않고 이게 하나로 굳어져서 그냥 잡수시다 자체가 특수어휘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라는 거. 그러면 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다른 걸로 들어볼게 예시를. 잡수시다는 그래서 특수어휘라고 정리할게. 그래서 잡수시다 얘들아. 잡수시다 먼저 다시 돌아와서 잡수시다는 특수어휘. 그러니까 굳이 시를 빼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시, 선어말어미 의시를 내포하고 있는 특수어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좀 말이 어렵다, 그치? 추가를 하자면 선어말 어미를 내포하고 있는 특수어휘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일단은 선어말어미가 뭔지 몰라도 주격조사가 뭔지 몰라도 접사, 접미사가 뭔지 몰라도 일단은 써놔봐봐. 다 설명해줄게 세세하게. 근데 잡수시다 말고 여기 드신다를 한번 봐볼래? 드신다? 드신다는 얘들아 뭐가 기본형일 것 같아? 드신다? 에서 일단은 현재형을 빼봐. 그럼 기본형 드시다의 기본형이 뭘까? 시를 빼봐. 얘 들다가 기본형이거든? 식사 어서들 들어 했을 때 어때? 국밥을 이렇게 진짜 들어? 아니지. 먹자 이런 얘기죠. 식사 어서들 드셔요? 들으셔요? 식사 어서들 들어 이러잖아. 그럼 여기는 먹다의 의미를 높이는 거거든? 실제로 사전에서도 먹다의 높임 표현이 들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들다라는 얘 일단 특수어휘 맞지? 특수어휘도 사용이 됐는데 여기다가 드시다는 뭐야? 들다라는 특수어휘에다가 시라는 선어말 어미까지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위의 경우랑 조금 다르게 위의 경우는 선어말 어미를 내포하고 있는 특수어휘다라고 했는데 얘는 특수어휘에다가 드시다는 특수어휘 들다에다가 시가 결합할 거야. 의시 높임에. 그러면 들 플러스 선어말 어미 시 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 그러면 리을 탈락이 일어나서 드시다가 완성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 드시다의 경우는 특수어휘인 들다에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 안 보이죠? 이거 치워줄게. 특수어휘 들다 밥을 먹다의 높임인 특수어휘 들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결합이 되어서 최종으로 드시다가 된 거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높임의 선어말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니까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높임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각각의 것들을 설명을 해볼게. 여기 잠깐 지우자. 객체 높임. 자, 님 접미사부터. 접사는 뭡니까? 접사. 어딘가에 어근에 접하는 거다? 어근이 뭔데? 뿌리 근자 써서 말의 핵심이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잖아. 그쵸? 접해가지고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기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애였어.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어근 뒤나 앞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기능을 바꿈. 기능 혹은 품사를 바꿈.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뜻을 더해주는 경우 살펴볼까? 우리 거짓말이라는 어근에다 뜻을 담고 있잖아, 얘. 거짓말에다가 쟁이라는 걸 붙여보면 어때? 거짓말을 엄청 많이 치는 애가 돼버리지. 그럼 어때? 거짓말에 쟁이라는 접사가 붙여서 뜻을 더해주네. 근데 어때? 기능, 품사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거짓말도 명사고 거짓말쟁이도 명사야. 명사에서 명사. 기능은 안 바뀌었지만 뜻은 더해줬네. 구라 잘 친다는 거. 뜻 더해줬잖아, 그치? 요 기능이 있고 아니면 아예 품사를 바꿔버리는 접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명사가 있다? 공부라는 명사에 하라는 접사가 붙었다? 요거 접사였어, 얘들아. 접사가 붙었는데 어때? 공부하다. 요거는 뭐야? 공부하는 건 동사지. 접사 하가 붙음으로써 공부라는 명사의 기능이 동사라는 기능으로, 즉 품사를 바꿔버렸구나 해서
요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접사. 요런 것들이 접사야. 근데 쌤이 여기 써놨잖아. 어근 뒤나 앞에 붙는다고. 어근 뒤에 붙으면 아까 꼬리 밑자 써서 접사이긴 한데요. 꼬리에 달려있는, 즉 어근의 뒤에 있는 접사예요. 그래서 접미사라는 이름을 써주는 거고, 어근 앞에 붙으면은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라고 할 거야. 머리 두자 써서 앞에 붙으시면 접두사라는 이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그럼 접두사의 예시는 뭔데요? 뭐 있어? 접두사 하나 예시 들어봐봐. 기억이 안 나? 접미사는 많잖아. 거짓말쟁이, 무슨 장이, 대장장이, 이런 거 많은데 접두사는 그럼 뭐 있는데? 앞머리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애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 첫사랑 이런 거 어떤데? 사랑이라는 어근 앞에 붙잖아. 그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어. 접사는 이제 필기 다 됐으면 지울게요. 됐어? 응. 그래서 봐봐. 님은 뭔데? 아, 선생이라는 어근 뒤에 님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높임의 뜻을 더해줬네. 접미사. 오케이? 완료. 그 다음에 깨서 주격조사인 건 아까 설명했고, 진지는 밥의 높임 특수어이다. 잡수시다, 드시다 요 두 개의 차이, 그 자체로 특수어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드시다는 들다라는 특수어휘에다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붙어서 완성된 건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지. 선어말 어미는 뭔 말인데? 선어말 어미는요, 말 그대로인데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거 먼저 선자 아니야? 요거 먼저 선자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즉 끝에 있는 어미 앞에 있어. 앞에 위치한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졸다가 있어. 요거 기본형 맞지? 수업 시간에 졸다. 근데 요거 그러면 어말 어미는 요 다네? 끝나잖아 말이. 그치? 어말 어미. 그러면 졸았다는 어말어미 얘 앞에 있으니까 얘는 선어말어미 앗인데, 졸았다를 통해서 이 앗을 통해서 뭘 나타내주고 있어? 시제를 나타내고 있잖아. 과거 시제를. 아, 그러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네. 야, 말만 어렵지. 그냥 풀이 그대로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뭐뭐 했었다, 뭐뭐 했다 라는 과거를 나타내주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의시는 뭐뭐 의시다. 이거는 어말어미 앞에 붙을 건데, 그 중에서도 높임을 나타내니까 높임의 선어말어미라는 이름이 붙은 것 뿐이야. 어려울 게 없어. 그쵸? 그래서 얘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야. 선어말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주체 높임 역할을 해주니까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라는 것. 됐으면 그 아래 예문으로 확인하게 한번 너네가 분석을 해볼래? 쌤이 한 것처럼.
해봤나요? 같이 봐볼게. 어머니께서 신문을 보신다. 일단 뭐가 쓰였죠?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가 사용되었네. 그 다음에 이 보신다에서 이 니은은 얘들아 지금 현재 보고 계신다는 현재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야. 그러니까 높임과는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요걸 좀 빼고 볼게. 그러면 보시다. 요렇게 따로 빼봐. 보시다. 보시다의 기본형은 뭡니까? 보다야. 시 빼봐. 보다잖아. 보다라는 기본형에 뭐가 붙었는데? 높임에 선어말 어미 의시가 붙어서 보시다가 됐네. 아, 보다라는 기본형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결합 요렇게 된 거네. 그쵸? 그러면 이 보시다는 특수어휘야? 아니야. 보다라는 기본형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높임 표현이죠. 얘는 특수어휘가 아니라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결합해서 실현이 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머니요. 어머니 자체로는 높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머니는 그냥 단어니까. 여기 뭔가 붙어가지고 주체 높임이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체 높임을 만드는 요소는 요 깨서로 봐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사장 님이라는 접사가 붙었네. 높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말고 끝에 붙었잖아. 접미사네. 님 그리고 깨서 높임의 주격조사 나타났고 주무신다 얘를 볼게요. 니은은 현재형 선어말 어미니까 니은 빼고 주무시다로 봐볼게. 얘는 얘들아 시 한번 분리해 볼래? 시가 빠져서 주무다라는 기본형이 있나? 그럼 이거 그 자체로 뭐야? 자다를 높인 특수어휘가 되겠네. 얘는 시를 빼봤을 때 주무다? 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다를 높인 표현한 특수어휘이다. 요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거야. 보다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거기에 의시가 결합해서 실현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자체로 특수어휘인지 요거 구분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고 요거를 쌤이 그 개념 플러스 시의 분리 가능성 여부에 정리해놨으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한 번 더 이따 언급할게. 괜찮죠? 예문으로 확인하기까지? 예문으로 더 보기는 얘들아 한번 읽어봐. 실현이 안 된 거랑 실현이 된 거랑 뭘로 실현이 됐는지 표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개념 3번으로 갈게. 직접 높임은 뭐야? 간접 높임은 뭐야? 직관적으로 보자면 직접 높임은 뭐야?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뭐야?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다?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주체 높임에서 높이는 게 선생님께서 아까 했던 거 식사를 하신다 이게 있고 선생님의 성품이 인자
하시다. 요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볼래? 식사를 하신 건 뭐야? 선생님이라는 주체가 직접 하신 거 아니야? 직접 행동을 했네. 그러면 얘는 무슨 높임이야? 직접 높임이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인자하긴 한데 선생님의 뭐가 인자한 거야? 성품이 인자한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성품을 높여준 거니까 선생님을 직접 높인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성품을 높여준 거라서 간접 높임이겠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자면 할머니 손이 깨끗하시다. 어때? 할머니의 손이 깨끗한 건 할머니가 깨끗한 거라기보다는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인 손이 깨끗한 거잖아. 그러면은 할머니를 직접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의 손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얘 또한 간접이겠죠. 요렇게 보면 돼. 이게 직접이고 요게 간접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래에다 정리를 해놨어.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동그라미. 간접 높임은요, 주체랑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품이 인자한다 라든지 아니면 심리. 선생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이 많으신 거야? 선생님의 걱정, 심리가 많은 거야? 걱정이 많은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심리. 또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자, 빨간 펜을 들어봐. 직접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음.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얘들아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 X 이렇게 해놓습니다. 간접 높임에서는 얘들아 특수어휘 사용이 불가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 거야?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할 거야? 있으시겠습니다로 해야 되지. 왜?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니까 특수어휘인 계시다가 사용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거를 바로 뒤에다가 또 정리를 해놨어. 잘못된 간접 높임의 사용.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간접 높임에선 특수어휘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요거는 높임 표현 실현된 요소 찾아보세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높임의 접사, 말씀이라는 특수어휘. 근데 교장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일 거야. 그러니까 간접 높임인데 그래서 특수어휘 못 사용해. 계시겠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뭐 할 건데? 으시라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붙었고 get은 뭐야? 미래형 선어말, 미래형을 나타내는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고 그 다음에 씁니다는 한 번에 묶어서 분석되는 종결 어미고 이렇게 분석이 되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get이랑 씁니다는 get인 볼 필요 없고 으시 보면 되겠네. 으시로 실현이 됐네, 높임은. 그래서 여기서의 실현 요소는 님이라는 접사, 말씀이라는 특수어휘, 그 다음에
의시라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됐네. 왜 계시다는 안 돼? 얘는 무슨 높임? 무슨 높임?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 특수어휘 사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요거는 어때? 커피가 그 주체의 신체의 일부거나 소유물이니 아니면 그냥 시킨 거니? 커피를 마시려고 시킨 거지. 그러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너무 과한 높임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할 거야? 아니면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해? 나왔습니다라고 해야 돼. 커피를 높이실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간접 높임의 사용도 있고요. 이 중에서 중요했던 거는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객체 높임을 하기에는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예시, 직접인지 간접인지 요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주체 높임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그리고 57분에 끝낼게. 지금 빠르게 풀어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예시. 다 해봤나요? 첫 번째, 할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신다는 할아버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높임이죠.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신 건 뭐야? 아버지가 직접 간 거니까요. 직접 높임이죠. 교수님께서는 연구실에 계신다. 교수님이 있는 거잖아. 직접 높임이죠. 형님은 어깨가 넓으시다. 형님이 넓은 거야? 아니면 형님의 신체 소유물이나 신체나 일부나 요런 거 간접 높임인 거야? 신체인 어깨를 높인 거니까 간접 높임이죠. 간접. 그 다음에 어머니의 눈이 고운 거잖아. 고우십니다. 눈을 간접적으로 높였죠. 눈을 통해서 눈을 높임으로써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였다. 근데 여기 얘들아 고으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우시다로 좀 바꿔줄래? 요거는 의시가 결합할 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의시가 우시로 바뀌는 경우인데 불규칙 활용은 학교에서 아마 안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우시다로 바꿔주고 이거는 눈을 통해서 주체를 높인 간접 높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걱정이 많으시다. 아까 쌤이 뭐라 했어? 신체 일부분이나 성품이나 심리까지도 높일 수가 있지. 할아버지께서는 걱정이 많다. 이러면은 좀 싸가지 없잖아. 그쵸? 할아버지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높여준 거야. 간접. 전진선 선생님은 성품이 인자하시다. 이것도 간접이죠. 각각 실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가 집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 우리 배운 거 뭐뭐 있었어? 4개? 지금 안 보고 말해볼래? 아니. 주체에서 실현하는 거 4가지. 일단은 전미사, 님,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인데 뭐? 의시, 선어말어미. 그 다음 또 특수어휘, 뭐 진지, 아니면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니 실현되는 거. 님이라는 전미사. 두 번째
깨서 했어, 우리? 마지막 깨서였잖아. 그치? 다시. 자, 잊어먹으면 안 돼. 실현하는 요소 싹 지우고 마지막. 우리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주체 높임 먼저 봤어. 주체 높임을 실현시켜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순서는 상관없어. 4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접사 중에서도 무슨 사? 미사 있었고, 그다음 또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는 거? 선어말어미. 뭐? 선어말어미 뭐? 의시. 요거 앞에 짝대기 달아주는 거는 앞에랑 뒤에랑 뭔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먹, 의시,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여준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특수어휘. 요렇게 4가지는 집 가면서도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아직 57분 안 됐어. 그 옆에 개념 플러스 거기에 한 번만 더 읽을게. 아까도 읽었는데 중요해서 그래. 개념 플러스 시의 분리 여부 보여? 개념 플러스 개념 6 아래에 있어. 특수 어휘를 통한 높임인지 선어말 어미 의시를 통한 높임인지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계시다, 잡수시다 혹은 잡수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는 있다, 먹다, 자다, 아프다, 죽다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라고 본다는 거야. 이걸 굳이 분석해서 쌤 잡수다에다가 선어말어미 의시가 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서 특수어휘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지. 근데 반면에 드시다는 어땠어? 들다가 특수어휘였잖아. 그치? 근데 들다에다가 선어말어미 시 이걸 붙여서 리을이 탈락되면서 드시다가 된 거니까 드시다는 특수어휘 들다에다가 선어말어미 의시가 붙어서 실현된 경우가 되는 거고, 계시다는 자체로 특수어휘인 거고, 주무시다는 자체로 특수어휘인 거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주의 포인트랑 파란 색깔로 써놓은 거 꼼꼼히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 진도 나가면 꼭 잘 필기를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숙제는 그 파수꾼 뒤에 있는 문제 다 풀어 오시는 거랑 오늘 한 문법 주체 높임만 꼼꼼히 복습 노트 작성해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딱 57분에 끝냈어. 잘했지?